영장 청구서에 첨부된 범죄 사실이 한 200여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적단체로 대법원에서 판결한 실천연대에서 사회를 본다거나 시를 낭송한다거나 또는 그런 중앙위원회의랄지 대의원회의에 참석해서 결의에 참여한 그런 행위들이 이적단체 활동에 동조한 거다.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적동조라고 표현을 하고요. 둘째로는 이메일이나 블로그에 어떤 이적 표물을 보관하거나 또는 반포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집에 책자, 이적 표물로 의심되는 책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의 USB인데 경찰은 꼭 그렇게 보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은. 어쨌든 이적 표물이 들어있는 USB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방송 활동을 하면서 어떤 그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조총련의 조선신보의 내용을 인용해서 홍보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적 표물의 소지, 제작, 반포 이렇게 기소를 할 것 같고요. 범죄 사실로 됐고, 마지막으로는 통일 토크 콘서트, 그 내용 중에 일부가 북한 정권이나 3대 세습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찬양 고문죄로 그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제 통화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 직원분이 가서 떼려고 하니까 민원실에서는 아직 수사 중으로 뜬다. 거기서 이제 사건 번호를 치면은 그 사건의 진행 경과가 이제 뜬 건데, 거기서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뜬다고 하거든요. 민원실에서는. 보통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할 때는 그 처분서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결 처분, 종국 처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이상해서 검사실에 전화를 했는데, 검사실에서는 처분할 때 그것도 올렸다고. 그래서 다시 또 민원실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불기소 이후 결정서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기소는 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 예상됩니다. 언론에서는 주고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메일을 받은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그럼 매우 좀 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일단 주고받았다라고 보도를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참 의문입니다. 그 범죄 사실, 영장 청구서의 범죄 사실 기재 내용 자체도 받아서 열람하고 보관했다 이렇게 돼 있지, 뭐 그걸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거를 보낸 측이 재미동포 전국연합회라고,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그 단체가 이적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건 그렇고, 2차례 보낸 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보낸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2012년 3월에 2차례로 기억이 납니다. 예. 2012년에 이제 비례대표 15번으로 그때 되셔서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이메일 자체를 관리를 다른 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이 왔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소지했다라는 인식도 할 수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범죄 구성 요건에 비춰봤을 때 그거를 인식하고 왔다는 걸 인식하고 열어보고 그걸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본 적도 없는 이메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메일이 온 경위도 보면은 어떤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메일을 가지고 있고 뭐 보낸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까 그 단체에서 그룹 메일 발송 기능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단체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아마 페이스북 활동도 하시니까, 그 황선 대표님이 그런 활동을 하시니까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무작위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스팸 메일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제가 또 가지는 문제의식
문제 의식 중에 하나는 이제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은 뭐 특정인에게 어떤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뭐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런 이메일을 보내놓고 뭐 열어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뭐 제목은 또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 뭐지 하고 읽어보면은 근데 거의 첨부된 문서가 뭐 주체 사상에 대한 글이다 이러면은 그때 그 압수수색 해가지고 이걸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증거로 낼 수가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기소하는 건 매우 부당하다. 그 점은 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소명이 됐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블럭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현재 윤기진 씨의 그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항소부 2심입니다. 2심인데 그 사건에서는 그 글들이 좀 이적 표현물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이적 목적도 없다. 왜냐하면 옥중에서 쓴 것이고 그 내용이 나름대로 이제 옥중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쓴 내용입니다. 근데 그 수사기관에서는 그 좀 전체 내용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상당히 또 이적성이 많이 느껴지게끔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영장 청구서 범죄 사실에다 올렸는데 어쨌든 현재 법원에서는 그 표현물이 이적성이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거를 이유로 구속 사유로 그러니까 구속의 근거로 수사기관이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통일 뉴스를 주로 많이 스크랩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2010년 5월 1일자 통일뉴스는 어떤 기사를 이렇게 스크랩했으면은 그 기사 전체를 범죄 사실로 주장을 해야 되는데 통일뉴스 기사에서 기사를 쭉 쓴 다음에 밑에 하단에다가 참고용으로 몇 일자 노동신문이 있으면은 그 노동신문만 범죄 사실 올려가지고 마치 그것만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약간 반칙이죠. 그런 부분은 반칙이고 당당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USB가 그러니까 작년 12월 11일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압수가 된 건데 그 자리에 압수 현장에 사실 그 두 분 다 없었습니다. 없었고 일단은 제가 참여했는데 거기서 포렌식 이런 방식으로 보니까 문건이 나온 겁니다. 문건이 나왔는데 그 화면 경찰이 보여준 화면만 봤을 때는 이게 딱 명확히 누구의 재판 자료인지 이걸 그 자리에서는 딱 파일명만 딱 봐가지고는 확인이 안 돼서 일단은 압수해가는데 제가 그걸 강하게 반발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웠습니다. 명확하게 윤기진 씨 거란 거 알았으면은 좀 반발했을 텐데 제가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폴더 이름 자체가 재판에서 그 안에 들어보면 1심, 2심 이렇게 돼 있고 의견서 있고 누가 봐도 이거는 재판 자료구나. 법원의 어떤 재판에 대응하는 자료라는 거를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였고 경찰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른 척하고 일단 범죄 사실을 늘리기 위해서 하나 끼워 넣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소 단계에서는 아마 그걸 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이 스스로 좀 부끄러워서라도 그거는 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황선 대표가 사사망쟁에 관한 그러니까 그 시화집 중에 끝을 알지라는 시화집이 있는데 수사기관은 일단 사사망쟁을 남노당이 중심이 된 무슨 좌익 세력의 무장 폭동 세력의 폭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그거를 미화했다랄지 그런 이유로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 인식 자체가 매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사과를 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매년 추도식을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 20년 전에 무슨 영장 청구서도 아니고 현재까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사망쟁의 유족들이 봤을 때는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구시대적인 시대착오적인 그 인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 수사기관들이 접근을 한다면은 어떤 국가보안법 적용이 매우 역시 구시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이 사건이 크게 문제가 된 거는 그 종편을 중심으로 한 보수 언론이 그 통일 토크 콘서트 그 전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이루어져 왔던 그 행사를 어떤 정부 콘서트로 규정하고 정복몰이를 하면서 그 어떤 압박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어떤 발언도 있었고 그 압박에 의해서 좀 집중적인 수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황선 대표 같은 경우 그 전부터 방송 내용이랄지 아까 그 이적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2013년 4월부터 이루어져 왔고 매우 간헐적으로 한 번씩 불러서 조사를 하는 정도였는데 콘서트 건으로 해서 여론이 집중이 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계기가 된 거는 그 콘서트 건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콘서트 건 자체는 판사님도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거의 그 질문에서 뭐 비중이 없었습니다. 주로 이제 실천연대 건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셨고 내용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이제 콘서트 건은. 그런데 그 좀 맞지 않다는 거죠. 수사의 어떤 계기와 어떤 근데 일단 수사기관은 어떻게든 구속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매우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하게 뭐 남편의 USB랄지 이런 것까지 다 범죄 사실에 넣어서 이제 구속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콘서트 건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황선 대표는 국가보안법으로 기소가 됐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특히 그 실천연대 이런 활동이 공소시효가 7년인데 2008년에 했던 행위들부터 있기 때문에 아마 기소는 됐을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소는 하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구속은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콘서트 건으로 구속이 된 거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그 콘서트는 별 문제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일단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구속의 사유는 구속을 하는 이유는 우리 헌법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기본이고 어떤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망을 가거나 증거를 인멸하면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어떤 실체적 진실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일단 증거 부분에서는 수사기관은 이미 뭐 이적 표현물이면 이적 표현물,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이적 표현물을 다 가지고 이미 확보했고 그리고 실천연대 활동 부분도 증거를 다 가지고 있고 또 황선 대표도 그건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콘서트 건에 대해서도 뭐 녹취록이랄지 이걸 다 수사기관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주 우려 부분에도 황선 대표는 기본적으로 두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를 두고 도망갈 일이 일단 없습니다. 그것 매우 중요한 그런 정황입니다. 도주 우려 부분에 있어서 그냥 가족도 없이 혼자 떠도는 사람하고 가족이 있는 건 크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거도 일정하고 그리고 수사 이후에 수사에 비록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긴 했지만은 아주 수능해서 잘 출석을 잘 해왔고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도 기자회견을 한다랄지 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도주할 가능성은 그 정황으로 봤을 때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자면은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구속 사유는 없는 것이고 일단 범죄 중대성이나 재범의 우려를 그래서 아마 그 언론에서 나온 걸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구속 사유로 든 게 그것도 고려 사항 중에는 맞습니다.
직접적인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인데 이거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될 게 범죄의 중대성하고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 또 그 증인이나 뭐 참고인이 될 만한 이런 사람들을 위해할 우려 이게 문제가 되는데 범죄의 중대성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오래된 건이고 그게 그만큼 이게 중대한 건이었으면 진작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와서 이게 갑자기 중대해졌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이적단체로 판단되고 이미 사실상 해산된 지가 오래된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거를 과연 중대하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 내용적으로 어떤 그 직위만을 놓고 볼 게 아니고 그 활동의 빈도나 횟수 내용을 보면은 간헐적이었고 또 어떤 과격한 이런 내용이 아니고 뭐 문화재 사회를 본다랄지 시를 낭송한다랄지 매우 좀 부드러운 활동이었습니다. 활동이 뭐 과격하지 않고 그렇게 봤을 때 꼭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 부분에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황선 대표가 또 공개적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을 뭐 판사님이 보셨을 때는 자숙하지 않고 어떤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런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뭐 글을 트위터에 글을 남기고 이런 것 자체가 이적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은 이적단체 활동을 동조한다거나 이적 피험물을 소지한다거나 뭐 이런 위험성인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그런 활동을 한 위험성은 사실 저는 별로 없다고 보이고 오히려 더 조심한 그런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라도 그런 활동이나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거고 다만 어떤 억울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은 그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신이 어떤 수사받는 거에 대해서 억울한 점을 이야기하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구속한 거라면은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인이나 참고인의 유해 우려는 수사기관도 그 점은 지적하지 않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된 구속 사유나 어떤 구속 사유에 고려해야 되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구속은 부당하다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데 사안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그 콘서트 내용이 일단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일부 언론에서 봤을 때는 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고 거기에서 논란을 계속 키웠습니다. 논란을 계속 키웠고 샅샅이 뒷조사도 하고 뭐 가족까지 친척까지 인터뷰도 하고 해서 또 옛날 영상 자료를 뭐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또 붉은 덧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문제가 심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판사님 입장에서는 어떤 여론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제 그런 환경을 조성한 후에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덧붙여서 이제 황선 대표는 그 테러의 피해자입니다. 그 영상을 직접 보면은 무슨 뭐 이게 파편이 막 많이 튀는 이렇게 그 고성능 폭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불길이 천장까지 거의 닿고 심하게 연기가 날 정도였고 실제로 화상을 입은 피해자도 있고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자신이 그 범행 대상이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황선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한 트라우마가 이제 생긴 거죠. 이제 낯선 사람이 다가오기만 해도 두려움을 느끼고 그런 어떤 피해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직접 관련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도 좀 구속은 과한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